자,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개인회생에서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가, 이것도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제가 자주 나오는 질문을 네 가지로 완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자동차가 왜 문제가 되는가. 자동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두 가지는 영업용하고 그 가정용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. 영업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택배나 배달이나 아니면 뭐 지입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반드시 있어야지 그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자동차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한 거죠. 두 번째는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애들을 데려다가 학교나 학원에 계속 데려다 줄 필요가 있는 거야. 이런 경우에는 자기 이제 개인회생에서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. 특히 주부들이 개인회생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.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영업용이거나 가정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자동차가 많이 문제가 된다. 여기 이제 첫 번째 왜 문제가 되는가, 이 내용이고요. 두 번째는 그럼 담보 대출이 없는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. 우리 자동차 중에서는 그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돼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은 사안이 있고, 또는 담보대출을 애초에 안 받았거나 담보대출 변제금을 다 변제했다거나 저당권을 다 변제해서 소멸시켰다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,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안 됐다거나 아예 처음부터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결론 그냥 타시면 됩니다. 이런 경우는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, 그 자동차는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는 거죠. 개인회생의 취지는 재산을 그냥 소유하면 된다, 그 뜻이거든요. 개인회생하는 사람들은 빚을 전액을 탕감받는 게 아니고 일부라도 변제를 하기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내 채무 금액의 아주 일부분을 거의 뭐 변제 안 하다시피 변제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, 그건 실무상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고, 이론상은 개인회생은 내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채무 변제하기 때문에 내 재산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죠.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.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내 부동산을 소유해도 되고 자동차 같은 내 재산을 소유해도 되는 거죠.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내가 소유하는 순자산 이상은 변제를 하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내 개인회생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자산 가치가 크면 청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 변제금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론상으로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, 실무상으로는 이런 문제도 거의 없습니다. 저당권이 없는 자동차인 경우는 이미 뭐 할부 기간 다 끝나고 변제금을 다 갚았다던가 아주 예전에 샀던 자동차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문의하러 상담하러 오실 때쯤이면 그 자동차가 뭐 그렇게 값비싼 가치이거나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저당권이 설정 안 됐다는 건 오래된 자동차이거나 아니면 저당권을 설정하기도 어려울 만큼 가치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자동차는 가치가 이미 별로 없어요. 중고로 팔아봤자 얼마 안 하는 거야. 그래서 이게 뭐 청산 가치에 대단히 크게 반영이 되어서 변제금을 밀어 올린다,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 안 된 자동차, 담보대출을 안 받은 자동차는 보통 그냥 타시면 됩니다. 그냥 타시면 돼요. 자, 세 번째,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가, 담보대출이 나와 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가. 요거는 채무자께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. 그 자동차에 어디 캐피탈에서 이제 담보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매달 내는 이자금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럼 그 이자를 내고 계속 타시든가, 아니면 자동차를 반납해버리고 나오는 위약금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서 차는 없는 상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든가,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죠. 특히 영업용 차량인 경우는 차량을 포기하실 가능성이 없잖아요. 그 차량이 존재해야지 그 사람이 개인회생에 그 재원이 되는 소득을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 영업용 차, 배달, 택배 이런 경우는 차량이 필요하단 말이죠. 그런 분들은 그 캐피탈에 매월 이자금을 내주시고 그냥 그 차를 타시면 됩니다. 특히 내가 내는 그 차량에 대한 그 월 이자금이나 또 유류비, 정비비, 톨비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내 소득을 산정할 때 그 영업 비용으로 전부 또 공제를 다 해주기 때문에, 그런 비용이 있으면 어차피 다 공제해주고 남는 것만 나의 변제금이 되기 때문에 그 차량이 영업용 차량이 있다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들지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영업용 차량이 있으신 분들인데 내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차량을 계속 타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네 번째, 자동차가 있는 분이 개인회생에서 힘들어지는 경우, 문제가 되고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. 이게 어떤 경우냐면 월 리스비나 자동차 대출금이 이자가 많은 경우인데 영업용도 아닌 경우야.
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용인 경우에는 이걸 다 빼버리면 되잖아요. 내가 내 자영업으로 내가 한 달에 지입이든 택배든 용달이든 해서 매출이 600인데 정비비에 톨비에 유류비에 뭐 월 자동차 관련 뭐 금융 비용에 싹 빼고 나면 순이익이 150이야. 그러면 오히려 내가 자동차 관련되는 비용이 크면 클수록 비용이 많이 나갈수록 나한테는 개인회생 할 땐 유리하지. 그게 내 순이익을 자꾸 내려주니까 순이익이 작은 만큼 변제금을 조금만 내도 되니까 유리하죠.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영업용으로 지입이나 용달이나 뭐 택배나 배달도 아닌데 내 그 자동차에 대한 캐피탈 이자금이 많다거나 월 리스금이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문제가 돼요. 이런 경우는 왜 문제되냐면 우리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이 1인 생계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. 1인 생계비 뭐 이제 117만원, 뭐 110만원, 120만원 요 금액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간다는 전제인데,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월 리스금이 70만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그렇게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의구심이 들잖아요. 아니 그 사람이 월 생계비가 뭐 110만원 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자동차로 월 리스금을 70만원 내겠대. 저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? 이게 말이 되나? 110만원 가지고 70만원을 리스비로 내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? 법원에서는 궁금하잖아요.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경우는 그 70만원 소득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 소명을 하라고 이제 또다시 보정이 내려오는 거죠. 근데 할 말이 없잖아요. 자기는 개인회생하면 변제금 적게 내려고 막 머리 써서 일부러 월급 낮은 직장에 뭐 150만원짜리 직장 이런 거 구해와가지고 나는 월급이 적으니까 변제금 조금만 낼게요. 그렇게 신청해놓고 그럼 자동차 리스금 70만원 어디서 낼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 어디 돈이 따로 나온다는 설명할 데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소명을 못 해버린다고. 또 법원에서 볼 때는 아니 그 돈 70만원 월 리스금 70만원 낼 거 있으면 그 돈 있으면 그냥 변제금 더 내세요. 이런 식으로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 권고가 나오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택배, 용달, 뭐 배달에서처럼 꼭 필요한 자동차도 아닌 것이 월 리스비나 이자금은 많이 낸다. 근데 내가 이 차는 타겠다.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나와버리면 이때는 이제 자동차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.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의 가치가 얼마 안 한다. 애들 통학을 위해 필요하다. 뭐 택배나 배달을 위해 지입을 위해서 이 차가 꼭 필요하다. 그런 경우는 문제되는 경우가 별로 잘 없습니다. 또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는가? 예전에 법인 회생하고 대표자 개인 회생하고 동시에 진행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 대표님께서 타시던 자동차가 그 BMW 7 시리즈 그 고가 자동차였는데 월 리스비가 한 200~300만 원 됐던 거죠. 그래서 이제 대표자 신문기일에 가면 개인 회생은 이제 뭐 저기 이렇게 신문 받는 경우가 없는데 법인 회생 같은 경우는 담당 판사님하고 관리위원하고 같이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거든요. 대표자 신문기일이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이걸 다 물어보시는 거죠. 판사님이 이것까지 다 물어봅니다. 아니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법인 회생을 들어간다면서요. 그래서 대표자도 월급이 작다면서요. 대표자 월급은 200밖에 못 받겠다고 얘기하면서 들어와서 자동차 리스비는 월 200 내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지. 200만 원 뭐 또 회사 뭐 대표는 돈 없어서 급여도 적게 받고 변제금도 적게 해달라면서 그럼 자동차 리스비 채권자 돈도 못 갚겠다 하면서 자동차 리스비 200만 원은 그건 뭐 어떻게 낼 거냐? 그건 무슨 돈으로 낼 거냐?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. 이제 이런 경우는 관리위원이 이제 차량을 리스를 반납이나 처분을 뭐 넌지시 이제 은연중에 이제 그 힌트를 주시죠. 웬만하면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이제 말씀을 주시죠. 대놓고 차량을 처분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그 차량이 있으면 법인회생 대표자 신문기일에 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진행이 원활치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차를 좀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. 처분하고 대표자가 영업상 꼭 필요한 자동차는 중고 자동차 저렴한 거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걸로 매입해서 들어가거나 뭐 아니면 꼭 차량이 필요한 게 아니면 아예 처분해서 없는 걸로 진행하거나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법인 회생을 할 때 대표자들이 신문기일 들어갈 때 대표자들은 보통 이제 비용 처리하려고 자동차 좋은 거 많이 들고 계시니까 그때 문제가 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. 자, 그래서 오늘 개인 회생과 자동차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면 자, 첫 번째 왜 문제가 되는가? 택배나 배달이나 지입이나 또는 가정의 자녀들 통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자동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. 자, 두 번째 담보대출이 없는 예전부터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? 그냥 타시면 된다. 세 번째, 지금 리스료를 한참 내고 있거나 담보대출을 많이 끼고 있어서 월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가? 영업용 차량인 경우는 그냥 타시면 됩니다. 그것도 다 비용 처리해서 나의 순이익을 줄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자 비용이 나가주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때도 많아. 네 번째,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가? 자기 말로는 영업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반드시 영업용으로 그렇게 고가의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법원에서 인정은 못 해주는 상황인데 내가 월급이 적으니까 변제금은 조금만 내겠다고 말하면서
월 리스비나 이자는 한 달에 100만 원, 200만 원 많이 내겠다고 말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죠.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니까 법원에서 변제금을 더 높이라고 말하든가, 아니면 그 리스금을 어떻게 낼 것인지 재원을 소명하라고 한다든가, 아니면 법인회생인 경우에는 차량을 뭐 처분하라고 권유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. 뭐 이 정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개인회생과 자동차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